김원웅 전 광복회장 시절 광복회를 대상으로 한 보험처의 움직임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체 감사 결과 8억여 원의 비리 혐의가 적발되면서 김원웅 전 회장 또 광복회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는데요. 전 정권의 비호를 받은 비리로 보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박민식 보훈처장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박민식입니다. 우리 예전에도 뉴스킹의 인터뷰도 많이 해주셨는데 보훈처장 임명된 이후에는 첫 인터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100일 정도 이제 일을 하셨는데 보훈 업무 이제 처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해보시니까요? 아니 제가 우리 뉴스킹 청취자분들한테 이 네. 기회에 우리 이제 보훈 업무에 대해서 한마디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주십시오. 이제 보훈하면 좀 말이 일단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보훈의 역할이나 또 업무 영역이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 보통 이제 보훈하면은 우리 참전 용사분들 또 전쟁에서 다치신 분들 보상금 얼마 주냐 이 정도만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텐데 예. 이제 그런 보상이나 복지의 영역을 넘어서 쉽게 말하면은 뭐 보훈 외교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 정통성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것을 다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훈장을 주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 독립운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훈장을 줘야 된다 할 때 이 사람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해서 훈장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했는데 훈장을 줄 거냐 말 거냐. 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회주의 활동보다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 활동 거기다가 김일성 노선을 추종한 사람이다. 그런데 독립운동한 것도 같다. 이럴 때는 이 사람한테 훈장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을 다 국가보훈처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금 말해서 지킨다. 이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다라고 저는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 가장 큰 이슈라면 보훈처 이슈라면 지금 김원웅 전 광복회장 시절 때 그 광복회 비리 의혹인데 특정 감사를 지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보통 이제 네. 그 뭐 장관들이 취임을 하면은 또 산하 단체를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인사하러. 예. 그때부터 전 광복회장에 대한 그 부정 비리,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무법천지였다. 한마디로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광복회는 대한민국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네. 가장 신성하고 고귀한 어떤 대한민국의 정신, 뭐 이런 곳인데 오히려 반대로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는데 네. 국가보훈처장이 모른 체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국가보훈처장 제가 감옥을 가야죠. 완전한 직무유기죠. 이거는 김구, 안중근 등 그 순국 선열들께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광복회 자체에서 국가보훈처에 감사 요청을 먼저 했습니다. 감사 요청을 했다. 광복회에서. 예. 지금 고발 조치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건에 몇 명을 고발 조치한 겁니까? 뭐 이거는 피의 사실이라서 말을 할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언론에 이제 공개된 것은 뭐 어떤 성남시하고 만화 사업 이런데 인쇄비를 부풀린다든지 또 대가성 기부금을 수수했다든지 이걸 목적외로 사용했다든지 또 법인 카드를 뭐 본인 가발비다든지 반찬 사는데 뭐 이런데 사적으로 사용했다든지 뭐 이런 데 대해서 한 8억 원 넘는 규모의 비위 행위가 적발되어서 관련자 한 5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실체적 진실은 머지않아 검찰에서 명백히
밝혀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원웅 전 회장이 지난 2월에 사퇴를 할 때 그때 뭐 잘 몰랐다, 사람 볼 줄 몰랐다, 관리 감독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모른다고 했던 부분? 전형적인 그 책임 회피, 네. 아랫사람에게 책임 떠넘기는 그런 수법 아니겠습니까? 광복회 부실 그 운영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예.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원인은 그 회장이 권한을 남용해서 네. 뭐 한마디로 일당 뭐 1인 독재라고 해야 됩니까? 아주 자의적으로 광복회를 운영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서도 저는 그게 맞구나. 뭐 사람 볼 줄 몰랐다. 또 관리 감독 잘못해서 생긴 불상사다. 이런 변명이 국민들께 뭐 그렇게 설득력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예. 사태 당시에 뭐 그런 식으로 아래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저희가 감사 기간 중에서 여러 번 소명 기회를 줬습니다. 네. 빨리 출석하셔서 그 해명을 하십시오. 아시다시피 뭐 국가보훈처 수사권이 있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강제 수사를 못하죠. 그래서 여러 번 그런 자기 해명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자, 이 비리 얘기를 하면서 이 김원웅 전 강복회 회장이 지난 정권의 비호를 받은 것 같다라고 언급이 좀 됐던데요. 그 부분은 어떤 말씀을 좀 하시려고 했던 말입니까? 이분의 그 어떤 비리 혐의를 보면서 뭐 저는 우리 사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 모든 유형, 백화점식 그런 유형의 갖가지 비리를 다 모아놓은 것 아니냐.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부정 비리 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것이 어떤 돈 문제, 또 뭐 사람 인사 문제, 인사 채용 비리 문제, 네. 또 뭐 그런 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건데 제가 왜 그런 말을 굳이 썼냐 하면은 네. 이 사람의 비리는 어떤 권력층의 특별한 후원이 없이는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다. 아하. 이것은 그냥 제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 결과를 보면은 예. 딱 그 증거가 딱 드러나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를 제가 뭐 한 몇 가지만 들면 네. 이제 예컨대 이제 대한민국 그 국민의 전당이 국회지 않습니까? 네. 그 국회에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뭐 들어가려면 출입증도 받아야 되고 번거롭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않죠. 예, 안에 들어가려면 예. 그런데 그 대한민국 국회에서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자기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개인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이제 우리 뭐 이제 대한민국 장관들이 열 몇 명 있는데 예. 그 장관들도 그 조직의 그 공무원 숫자 한 명, 두 명 늘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조직이 커지면 자기 그 권한도 커지고 또 그에 비해서 또 뭐 월급도 줘야 되고 예산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행정안전부다, 기획재정부다 이런 데서 다 반대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 뭐 장관도 아닌 분인데 자기 조직을 들어오자마자 2배로 늘렸어요. 회장인데. 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나 기획재정부에서도 사실은 이거는 안 됩니다. 불가능입니다. 했는데도 예. 그걸 결국 관철을 시키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그 국회 카페 수익 사업도 지금 보훈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했고 인원도 네. 2배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했는데 그렇다면 네. 그 뒤에 뭔가 있을 것이다. 아니 뭔가 이렇게 추측이 아니라 예. 그거는 이 그
구조를 알면은 공무원 사회의 그 돌아가는 구조를 알면은 당연한 거죠.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네. 드리면 이분이 이제 논란이 많이 되어서 뭐 정파적으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광복절에 그 경축사를 뭐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광복절 같은데. 근데 광복절에 사실 경축사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보통은 대통령, 네. 그리고 광복회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상징적인 자리죠. 그런데 이제 광복절에 예를 들어서 경축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대통령이 반드시 참석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다 시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5분을 하는데 광복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15분, 20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아마도.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미리 광복회장이 경축사를 하는 그런 시간 계획이나 내용이나 또 동선이나 이런 거를 다 사전에 대통령실하고 조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당연하죠. 그런데 이분이 거의 뭐 3번입니까 4번인가 3년인가 4년 동안 계속 광복회 회장으로서 그 경축사를 할 때 사회적 논란을 많이 야기했지 않습니까? 뭐 친일파가 어떻다 뭐다 어떻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대통령실과의 그런 사전 조율이 뭐 그거는 당연하거든요. 그럼 뭐 그 두 가지죠 뭐. 알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했든지 예. 아니면 이 사람이 워낙 막무가내라서 무시하고 했든지. 대통령실도 뭐 어쩔 수 없었다든지 두 가지죠. 알긴 알았을 겁니다. 틀림없이. 자 모를 수는 그러면 없는 거죠. 그 지목하신 국회 고위층 인사는 그 보도가 되긴 했던데 누굽니까? 아니 저는 뭐 제가 그걸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맨 처음에 국회에서 이런 사업을 광복회에 줘도 허가해도 됩니까? 이렇게 국가보훈처에 정식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정식 공문이 와서 국가보훈처에서 법률 검토를 해서 그 법 3조입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조에 따르면은 이것은 복지 사업이나 이런 데서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영리 사업, 수익 계약으로 수익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법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또 반대하는 공문을 문서로 보냈어요.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자, 어쨌든 간에 좀 수사를 통해서 또 더 어떤 것들이 밝혀져야 되고 그 뒤에 뭐 뒷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밝혀져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강북회장 자체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닌데 요거를 전 정권과 연결시키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이거를 정파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뚱맞다 이렇게 좀 볼멘 소리를 하는 태도가 어떻게 보면은 뭔가 김원웅 회장을 비호했던 그런 분들의 태도 아니냐. 미리 선 긋는 방식이다. 조금 기다려 보면은 검찰 수사 지켜보면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국회 카페 그 사후 승인되는 아주 비상식적인 그런 과정이라든지 또 인력을 국가보훈처든 기재부든 그런 데서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진하려면은 또 몇 년 동안 계속 경축사를 광복절에서 편향된 그런 역사관으로 경축사를 남발한 그런 걸 보면은 이거는 일개인의 그런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다. 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 지켜보면은 뭐 아까 나오겠죠. 말씀드린 100%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2017년 12월 달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피우진 처장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전 처장인 박승춘 뭐 처장이었죠. 또 비리를 색출하고 했던데 이게 자꾸 정권 바뀔 때마다 반복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무겁게 생각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국가보훈처장으로서
두 번 다시는 그런 그 좋지 않은 사례를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데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뭐 누구 처장이다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에 그 국가 보훈처에 대한 수사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권 교체되자마자 아주 정치적인 조치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네.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든 감사였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복회의 요청으로 감사가 이루어졌고 네. 이미 광복회 주변에 악취가 진동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좀 다르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보훈 업무 전반에 대해서 아주 무차별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딱 우리는 그냥 광복회장의 비리, 어떤 개인 비리. 부정비리 예. 여기에 대해 감사했고 당시에는 기간도 네. 상당히 길었어요. 예. 우리는 딱 그냥 1개월 내에 알겠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감사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뭐라고 해도 아주 당당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것은 전혀 그런 그 적폐청산, 정치적 성격의 그런 감사와는 전혀 다르다. 네. 국민들이 저는 평가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시간이 좀 얼마 안 돼서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어서 여의도 상황 관련해서 지금 이거 국민의힘 좀 내용이 조금 수렁에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법조인이시니까요. 우리 박민식 차장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그거만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국가보훈처장으로 네. 한 100일 좀 넘었는데 더 이상 정치인이 아닙니다. 첫째도 정치인이죠 보훈, 그래도. 아니 첫째도 보훈, 둘째도 보훈, 셋째도 대한민국 보훈이고 예. 하여튼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 네. 제대로 평가받고 대우받도록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의도 상황 관심 끊었습니까? 하여튼 대한민국 국가 보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보훈 사건 또 있으면 다시 또 인터뷰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민식 보훈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